스트래티지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는 이름이 사실 바뀐 경우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기술 혁신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과정이 운영됐었어요. 네. 그래서 기술 혁신 경영이라는 부분은 우리나라 뭐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일단 기업의 기술 전략 부서 아니면 CTO 레벨 부서 이런 데서 하는 고민들과 굉장히 유사하죠. 예.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혁신이라는 게 조직한테 왜 중요한가요? 조직의 발전, 그 성장과 그 다음에 조직의 그 서바이벌 위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조직의 서바이벌과 발전을 고민하는데 이것을 기술 혁신 차원에서 고민하는 그 고민이 이제 스트래티지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영국 대학은 1학기와 2학기, 그러니까 10월부터 시작되는 1학기랑 그 다음에 1월부터 시작되는 2학기로 이루어지는데 가령 스트래티지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수업을 들으시면은 1학기에 한 5과목, 그 다음에 2학기에 한 대여섯 과목 이렇게 한 수업을 들어서 수업 자체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월에 기말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졸업 논문을 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수업은 가령 한 학기마다 약 2개 정도의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요. 한 3개 정도의 전공 선택 과목이 있는데 가령 전공 필수 과목의 예를 들면은 Managing Innovation, 그러니까 혁신 경영, 이게 한 3학점 과목이 있고 디지털 전환 이것도 있고, 그렇게 혁신 관련한 한 4가지 정도의 한 너댓 개 전공 필수 과목과 그리고 추가적인 전공 선택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대학의 특성이기도 한데 매 과목마다 강의와 세미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강의는 모든 학생들이 한 번에 모여서 교수한테 2시간씩 강의를 듣고요. 약 2시간. 그 다음에 만약에 강의 듣는 학생이 100명이다 그러면은 한 25명씩 쪼개서 조금 작은 그룹 세팅으로 좀 더 이제 상호작용이 있는 세미나를 격주 또는 매주 세미나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 세미나는 강의 시간에 배운 컨셉들을 바탕으로 좀 상호작용 있는 워크숍 같은 거 하고 그래요. 예. 액티비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 뭐 가령 나와서 그룹별로 발표를 한다든지.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세미나에서 얘기하는 게 강의 시간에는 교수한테 조금 더 교수로부터 배우는 자리라면은 세미나는 학생들이 서로 배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세미나 시간에는 학생한테 배울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먼트, 2년차 플레이스먼트 찾는 걸 학교에서 지원을 해요. 가령 뭐 CV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령 뭐 공무원들이 유학을 온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일하고 월급 받으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위해서 스프루 자체적인 플레이스먼트를 운영을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무슨 홈페이지에 뭐 개런티 한다는 표현이 굳이 안 들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한국 공무원들의 어떤 니즈를 알기 때문에 2년차 플레이스먼트를 경영대 안에서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어떤 교수의 연구 보조, 리서치 어시스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뭐 매일 출근을 해서 뭐 교수한테 무슨 업무를 한다 이런 컨셉보다는 그 짝으로 지어진 교수와 어떤 커뮤니케이션 한 다음에
필요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은 기한 내에 뭐 작업을 해서 지원을 하는 정도. 대신에 이게 너무 과하게 뭐 이 업무를 한다거나 그리고 매일 출근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2년차 플레이스먼트 과정에 그러니까 페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2년차 플레이스먼트 과정은 마무리를 할 때 어떻게 과정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포트폴리오라는 건 리포트나 에세이라기보다는 약간 한 단계 높은 일기장, 그러니까 Reflective Journal이라고 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느꼈고 어떤 일들 했,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정리하는 식으로 2년차 과정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출근해서 도장 찍고 퇴근하고 도장 찍는 컨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집에서 뭘 읽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와 이메일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기계적이고 수학적으로 어떤 적용한다기보다는 대략 그 시간 정도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꼭 나와서 이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학 오기 전에 작성하는 논문을 이미 프로포저를 내고 거기서 심사를 받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에서 쓰는 리포트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 혁신과 관련된 무엇인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제를 잡을 때. 하지만 이미 그 공무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써야 되는 논문 주제는 그 지도 교수와 미팅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술 혁신과 연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논문을 이걸 쓸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답은 지도 교수와 디스커션을 통해서 그 부분을 뭐 얼마든지 포함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나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프루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현직에 있거나 아니면 잠깐 휴직하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뭐 약간 포트폴리오죠. 그냥 학부 졸업하고 바로 오는 분들도 사실 있긴 있는데 조금 더 그 분야에 경력이 있고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영국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영국에서 저희 오시는 분들 중에 40대, 50대 이상이 많으세요. 그분들은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아니면 자기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부를 좀 하면서 운영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대학원 합격생들이 상당히 그 업무 경력이 많으시다. 특히 영국에서 오는 사람은 더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가령 최근에 올해 지금 저희 스트래티지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영국 분 같은 경우는 뭐 영국이랑 미국에서 커다란 테크 기업에서 일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업무 경력이 없고 바로 학부를 졸업하고 유학을 고려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글쎄요, 학부 성적이 일단 딱 좋아서 이대로 진행해도 경쟁력 있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점수가 조금 안 좋아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정말 내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유학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그냥 쉽게 포기한다기보다 이 성적을 상쇄할 수 있는 무언가, 뭐 자기소개서가 됐건 아니면 뭔가 추가적인 어떤 업무 관련된 아니면은 공부하고 싶은 분야 관련된 경력을 통해서 상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걸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통계 같은 경우는 연구 방법론, 특히 그 정량적인 연구 방법론 수업이 있는데 거기서 통계 자체를 배워요. 그래서
이게 이미 선행 학습으로 오시는 선행 학습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도 배우니까. 그리고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시각화나 뭐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게 수업이 개설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오면은 수업에 좀 더 잘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모르고 아니면 덜 알고 와도 수업 시간이 제공은 되긴 하는데 그때 약간 제가 그 학생들 보니까 팀워크, 그룹 워크를 통해서 좀 모르면은 다른 학생들한테 좀 도움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스킬로 인정받고 플러스 요인이 되는가? 이거는 학생 자체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죠. 왜냐면은 조금 덜 힘들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연구에 활용하는 여부는 이거는 논문을 쓸 때 적용하는 연구 방법론이 가령 뭐 정량적 분석, 그러니까 통계를 사용한 정량적 분석을 하는 논문을 쓰는 경우면은 활용이 될 텐데 그런 연구 방법론을 쓰지 않는 논문들도 존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연구의 활용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인구가 대략 6,7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브라이튼은 한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예.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과 비슷한 동남부 남동쪽에 있는 해안 도시죠. 예. 그래서 브라이튼은 영국에서 굉장히 날씨가 좋은 도시고요. 역사적으로 휴양지죠. 예. 런던에 있는 영국의 왕들도 쉬러 왔던 도시고, 예.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날씨 좋은 도시인 만큼 사람들이 좀 오픈되게 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좀 다름을 되게 인정해주는 그런 도시고, 어쩌면 제가 그래서 13년간 살면서 되게 학교뿐 아니고 시내에서도 좀 차별 같은 거를 거의 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 도시이고, 그다음에 서섹스 대학은 그 도시에서 이제 버스 타고 한 30분 거리에 있는데 되게 캠퍼스가 되게 아름다운 대학입니다. 영국의 많은 대학들이 그냥 건물 하나인데 서섹스 대학은 캠퍼스가 존재하고 또 국립공원이랑 딱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잠깐 바쁘게 공부를 하다가도 잠깐 쉬면서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도시, 또 바다를 또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도시. 그래서 저는 공부와 삶의 어떤 조화를 이루기에 되게 좋은 도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경험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